한두 가지 예만 들자면 예를 들면 뭐 트위터 혁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제 요즘에 뭐 새롭게 우리 선거에서도 이제 트위터 이렇게 많이 쓴다고 얘기하는데 우선 트위터 혁명이라고 얘기한 무슨 중동의 그런 트위터 혁명 이렇게 하는 것도 보면 저는 좀 미디어들이 과장돼 있고 사실과 다른 판단과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거기에 거리에 나와서 목숨 걸고 그렇게 막 무기와 맞선 사람들은 다 이 직업도 없고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일반 빈곤층이 대다수인데 다만 이제 외국 언론 입장에서 보자면 그걸 중계하니까 핸드폰 가지고 중계도 하고 하니까 그게 트위터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확산에 부분적으로 일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중동의 민주화 운동은 민주화를 원하는 혹은 빈곤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사회적으로부터 박탈당한 사람들의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트위터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게 무슨 뭐와 연결되냐면 SNS나 이런 것들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데 잘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페이스북이든 뭐 다른 여타의 그 트위팅이든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저는 그걸 분석을 해본 일은 없습니다만 이 어떤 종류의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고 있는가라고 할 때 다른 종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볼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데 자꾸 그거를 이 제도적 입장에서 바라다 보면 자꾸 이렇게 끼워 맞추게 하게 되는데 실제 사람들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왜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는가 하는 질문, 왜 사람들은 인터넷에 이렇게 열광했을까라고 할 때 이 제도적 수준에서 그러니까 기업이라든지 정부라든지 공공 부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 확장되는 영역이 있지만 사람들은 그와 달리 다른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다는 거죠. 예를 들면 특히 핸드폰의 경우에 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카톡 같은 것들을 우리 보면 알지 않습니까? 누구와 카톡하는가를 보면 여성들의 경우 특히 아주 강하게 볼 수 있는데 친밀한 관계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. 그러니까 자기 교수나 이 무슨 공적 관계에다가 이 카톡하는 사람들 잘 없지 않습니까? 그 구분을 잘 하고 있잖아요. 어떤 부분은 사회적 관계에다 하고 또 어떤 부분은 SNS에다 내가 얘기를 할 것과 카톡에 얘기할 것을 다 개인이 구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SNS에 어떤 것들이 네트워킹이 되는가를 봐도 우리가 흔히 기대하듯이 이 소위 네트워크 사회라고 우리가 흔히 그 용어가 지칭하고 있는 종류의 네트워크 사회가 아니라 나와 우리라는 다른 종류의 개인들이 네트워킹 하는 것인데 자꾸 제도에서 기업에서 그거를 다른 방향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네트워크 사회의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고 물론 저는 부정적인 그러니까 이 패시미스틱하게 보고 싶지는 않지만 기존에 있는 한국 사회의 신뢰가 낮고 경쟁적이고 굉장히 공격적인 이런 사회적 관계들이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완화되거나 나아지거나 한다고 기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일어나고 있는 SNS나 이 핸드폰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는 다른 종류의 모습에서 볼 필요가 있다. 근데 그거는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네, 강명훈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. 우리 김인성 선생님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선생님 의견을 좀 주시죠. 네, 소통 패턴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소비자와 생산자,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뭐 유통하는 전달자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. 일단 이 주제에 대해서 그 소비자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뭐 소셜 네트워크니 뭐 이런 스마트적인 그 전달 방식이 그 매스미디어라고 하는 이제 TV 같이 일방적인 전달 방식에서 그 생산자와 소비자가 일치되는 뭐 그런 세상이 됐는데요. 그
트위터는 뭐 거의 극히 가볍고, 그 다음에 페이스북은 긴 글은 잘라버리고, 뭐 구글 플러스는 좀 더 길지만 뭐 어차피 그 일상적인 얘기, 뭐 그 식당에 왔는데 맛있더라, 뭐 이런 얘기들이 주종인데,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은 조금 그게 가능한데, 그 트위터는 완벽하게 그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. 재작년만 해도 그럼 어디 왔다, 뭐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올릴 수 있었는데, 지금은 거의 다 어떤 그 정보성들, 뉴스나 뭐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리트윗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, 반응들이 없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얘기들 하던 친구들은 다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. 뭐 그런 식의 그게 굉장히 많이 걸러지면서 그 1인 미디어처럼 되는 그런 상황인데, 요즘은 좀 덜하긴 한데, 보통 보면은 그 우리 집에는 텔레비가 없어요라든지, 우리 자녀들한테는 뭐 컴퓨터도 못 쓰게 하고 그 책을 읽힌다라든지, 책을 읽혔더니 애들이 이렇게 변했습니다라든지, 또 뭐 스마트폰 이런 걸 다 끊고 뭐 자연 속에서 일주일만 견뎌봐라, 뭐 이런 얘기들. 아니면 뭐 최근에 뭐 저기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런 책도 있습니다. 그 구글이 얼마나 사람들의 기억력을 감퇴시키느냐. 그다음에 뭐 필터 버블 이런 얘기도 있어요. 그 생각 조정자라고 번역도 돼 있는데, 그거는 이제 그 개개인에 따라 가지고 검색 결과가 다 달라지는 뭐 이런 것들, 개인화되고 이런 것들인데, 저는 그런 어떤 그 사회적인 그 텔레비나 이런 미디어를 다 끊고, 소셜도 끊고 기계도 끊고 그걸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는 소위 그 팽이로 생각하는데요. 팽이를 이렇게 딱 꽂아 놓으면 가만히 있는데, 팽이를 굉장히 빨리 돌려도 가만히 서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 세상은 그 정보가, 엄청난 정보가 흘러나오는 거를 취사 선택하고, 그게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해 놓고 뭐 이런 어떤 그 거르는 기술,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. 그러니까 텔레비도 봐야 되고 스마트폰도 해야 되고 컴퓨터도 해야 되고, 그 모든 정보들을 다 받으면서 그걸 걸러버리고 필요한 것만 취사 선택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. 그게 제가 생각하는 거고요. 네, 여기까지. 그러니까 그 스마트 시대의 소비자들은 그런 그 단절시키고 뭐 어떤 그 침잠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쏟아지는 정보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어릴 때부터 길러야 된다. 아까 김 교수님이 그 IT적인 교육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, 저는 초등학교에서 뭐 디지털 카메라 쓰는 법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해보고 그걸 활용해서 뭐 이렇게 그